예,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간의 진명숙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그래픽 이미지에 이어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좀 응용해보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스레드는 교과서의 13장의 2절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스레드와 이미지를, 그래픽을 응용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좀 교과서에서는 활용하는 뷰로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는 따로 실습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교과서 예제 여기 보면 13-7, 13-8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요 지금 설명하는 것만 충분히 이해를 해도 다음 스레드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는 일단 뷰가 이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 진행하는 바 또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는 형태가 이제 바 형태로, 자, 스타일 여기 보면 이제 레이아웃 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 두 개의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가 여기 하나 있는데 지금 표현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는 텍스트 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크 바는 이제 이렇게 진행 상황을 표시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가 끌어다가 이동을 하는 인터랙션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쵸? 네, 그래서 요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를 이렇게 XML 문서에 포함을 시키고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일은 여기는 보면 허리젠탈이라고, 바 스타일 허리젠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나오고요. 또 다른 스타일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레스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의 경우엔 작업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시크바는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의 위치를 지정할 때 많이 활용. 그래서 진행이 자동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내가 좀 앞서서 나가고 싶다. 그럼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다가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약간 뒤로, 네, 후퇴해서 또 이동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 시크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파일이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은, 자, 그 액티비티 문서에는 on create 안에 여기 보면 두 개의 프로그레스 바가 PB1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버튼.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는 이렇게 앞에 XML 문서에서 프로그레스 바 1을 가지고 오고, 버튼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버튼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버튼 INC가 있고 버튼 DC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버튼 INC는 이제 네, 인크리먼트, 그쵸? 예. 그다음에 디크리먼트. 그래서 요 이제 10씩 증가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해서 자동으로 오버라이드 되는 on click 메소드 안에, 자, PB1 프로그레스 바의 인크리먼트 프로세스 바이 10.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어리젠탈이라고 되면 바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은 여기는 이제 이 버튼 얘를 누를 때 프로그레스 바 1이 인크리먼트 프로세스 바이, 인크리먼트 프로세스 바이, 그러니까 10만큼씩 증가시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메소드를 기억을 하면 요것을 누르면 10씩 증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행을 보면 이제 13-8에서 텍스트 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뷰를 뷰 파일에 있는 텍스트 뷰와 연결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이 시크바죠. 그렇죠? 시크바도 여기 시크바 1에 있는 뷰 파일에 있는 것과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크바요는 어떤 일을 할 건지 한번 보면, 자, 시크바는 시크바에다가 바로 붙여주죠. 여기 이제 프로그레스 바는 이 두 개의 버튼을 누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시크바의 경우에는 시크바가 이렇게 우리가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할 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크바 1에 set on 시크바 change listener.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다음에 할 때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늘 드리는 얘기지만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set on seekbar change listener 해서 new seekbar에 on seekbar change listener 하게 되면 3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되죠. 그렇죠? 필요한 것이 on stop tracing touch, 그 다음에 on start tracking, on stop tracking 터치, 그 다음에 on start tracking touch. 그래서 이제 stop 하고 start를 시켜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on progress changed.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쭉 끌어가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여기 on progress changed라는 메소드의 내부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이 seekbar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er 값으로 progress 얼마나 진행되었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가 31% 정도 되는 위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리언으로 from user 이렇게 이제 3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 주는 거,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채워준 부분인데요. seekbar의 아이디예요. tv seek. 그쵸? 여기 보면 tv seek. 그래서 seekbar의 아이디가 아니고 텍스트 뷰네요. 텍스트 뷰 seek가 어떻게 되느냐면 진행률이라는 텍스트 뷰 set 텍스트 해서 진행률이라는 내용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on progress change의 매개 값인 두 번째 이게 진행된 분량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progress를 넣어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뒤에 퍼센트를 붙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끌었을 때 진행률에다가 31, 프로그레스가 31, 그 다음에 퍼센트 넣어주고, 뭐, 여기까지 가면 100 하고 퍼센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따로 실습은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학기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크바고 어떤 것이 프로그레스 바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선생님이 지금 진행한 내용으로 이해가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예제 13-7, 13-8을 직접 실습을 해서 이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프로그레스 바에서는 인크리먼트 프로세스 바이라는 메소드로 이 값을 메소드를 사용해서 증가시켜 줄 수 있고, 시크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끌어다가 뭐 증가를 시키거나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에서 증가를 시켰다 할 때 그 값을 찾아오는 방법이 여기에 on progress changed 여기 메소드를 리스너를 붙였을 때 오버라이드 되는 on progress changed 메소드에서 요 세 개의 값들을 이용해서 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를 정리했고요. 자, 요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에 적용을 해서 다루어 볼 스레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이 스레드는 자바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 HTTP 통신을 위해서 어싱크 태스크 부분을 공부할 때도 다루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뭐 멀티태스킹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그럼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단위가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PU 안에서 프로세스가 이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돌아간다. 멀티 프로세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이런 동시 작업을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잠깐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에 걸어서 한 1, 2분 거리에 있는 1, 2분 너무한가요?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 집을 가는데 뭐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면 적합할 것 같은데 로켓을 가지고 오는 정도로 투머치한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프로세스 하나 안에서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프로세스 하나의 능력을 잘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스위칭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듯이 해주는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프로세스를 나누어서 프로세스처럼 처리하는 것이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경량 프로세스라고, lightweight 프로세스 또는 이제 스레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보면 되고요. 프로세스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 역할의 작은 단위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하나 프로세스는 실제로 작업 1이 끝나면 작업 2, 작업 3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레드로는 작업 1이 끝나기 전에 프로세스의 역할을 나누어서 작업 2가 이렇게, 작업 3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보다는 역할이 작은 프로세스 내부에 나누어진 단위다. 그렇지만 이렇게 병렬 처리가 가능한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럼 그런 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시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버튼을 하나 눌러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렇게 카운터가 1, 2, 3, 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시간마다 이 1, 2, 3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는 1초라고 본다면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1000이라는 어떤 시간 단위가 돼요. 밀리세컨드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1000마다 딱 재고 있다가, 예, 이걸 내보내는 역할이 재고 있는 녀석, 그쵸? 예, 이 1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있는 녀석이 있어야, 예, 이렇게, 재는 역할이 하나의 스레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화면에 그때마다 출력을 해주는, 역할이 또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만약에 프로그레스 바라 그러면 이렇게 1초마다 또는 0.1초마다 일정 간격으로 진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다? 예, 스레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스레드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예제 13-1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10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3-10 예제를 제가 부분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 실행된 화면과 한번 본다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2개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버튼이 여기 하나 있고, 앞서 실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바로 프로그레스 바와 프로그레스 바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를 뷰어랑 연결해주고 버튼도 뷰어랑 연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해서 여기에 스레드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안에 보면 on click listener 안에는 on click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 for 문을 사용을 해서 0에서부터 100까지, 자, PB1의 get progress.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에다가는 인크리먼트 프로그레스 바이 가로 안에 10 이렇게 하게 되면 10이 증가하는 것 메소드를 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get progress라는 것은 프로그레스 바에서 값을 읽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PB1에 get progress 해서 더하기 2를 해서, 네, PB1에 이번에는 그 값으로 set progress, 여기 이제 정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온 값에 2를 더해서 다시 set해주는. 그리고 이제 PB2에는 PB1의 값을 가지고 온 것에 1을 더해서 set progress를 해주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for문을 통해서 한 번에 만약에 하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 끝내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해주냐면 시스템 클락 슬립이라는, 시스템 클락 클래스의 슬립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100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시간의 단위는 1000분의 1이라고 해서 여기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리얼 월드에 1000분의 1초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컴퓨터에서 다루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100이니까 0.1초 동안 잠들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 클락을. 그리고 다시 i가 증가돼서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0.1초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씩 PB1은 커지게, 그리고 PB2는 PB1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동작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아무 동작이,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눌렀는데도 아무 동작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끝까지 가버렸어요. 자, 이게 뭐를 쓰지 않아서 스레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무슨 스레드가 쓰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0.1초마다 움직이는 그 시간을 재고 있는 다른 스레드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한다? 타임 쉐어링이
한꺼번에 몰아서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에만 하면 된다 이런 거라 그러면 뭐 1시간마다 뭐 10분의 1씩 또는 24분의 1씩을 해 나가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한꺼번에 몰아서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죠. 끝까지 갔으면 됐지. 이것을 여기 아무리 시스템 클락 슬립 100이 있더라도 내가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면서 하는 것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딴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서처럼 타이머 같은 것을 구현하거나 이런 시크바 또는 프로그레스 바에서 일정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일을 하게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자, 스레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문법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코드의 문제점을 잠깐 더 살펴보자면 이제 시크바는 여기 프로그레스가 10으로 되어 있고 밑에 시크바는 프로그레스가 지금 30으로 되어 있어서 XML 문서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버튼 스레드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0씩 증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쵸? 예, 이렇게 10씩 증가하기를 원했는데 예, 프로그레스가 2씩 증가하기를 원한 거죠. 그쵸? 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온클릭 리스너 안에서 온클릭 안에서 포문을 써서 i가 100까지 가면서 이렇게 2씩 증가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시스템 클락 슬립 자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락 슬립으로 0.1초만큼 잠들었다가 다시 포문을 돌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훅 결과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스레드는 기본 형식이 이렇게 스레드를 이렇게 뉴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뉴 스레드 생성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레드 안에는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자, 이 만든 스레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앞에 레퍼런스 equal new thread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노니머스 이너 방법처럼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버렸으니까 요만큼이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start. 그래서 스레드 안에는 run이 있고 만든 스레드 객체는 start로 호출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요 안에 있는 부분의 작업을 따박따박 스레드가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모양이 여러분이 자, 실제로는 뭐 자바에 익숙하다 그러면 선생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여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클래스 my thread 이렇게 만약에 이름을 실제로 붙여준다면 extend thread 해서 여기 안에 run해서 필요한 내용을 코딩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my thread th 여기 my thread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예, thread th equal new my thread 해주고 thread star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방법으로 썼지만 조금 더 정리가 잘 돼 보이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제 13-10 이렇게 이제 누르면은 바로 화면이 이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끝까지 그냥 한 번에 가버리는 요 예제를 실습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스레드를 시작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고 자, 이제 요 앞에 요 예제를 수정하러 이 예제를 수정하러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스레드 익스텐지 스레드를 상속한 스레드를 만들고 여기는 run 안에 필요한 내용 그리고 이 스레드 객체 호출할 때는 start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만들 때는 그냥 new thread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에 마찬가지로 run이 있고 이것 자체 요 익명으로 만든 스레드 객체에다 바로 start를 붙여주는 자, 요 모양과 이 모양을 머릿속에 딱 넣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13-10 예제를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3-10 예제를 한번 다시 돌아가서 잠깐 보고 올까요? 자,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훅 가지 말고 따박 0.1초마다 이렇게 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온클릭 부분 안에 포문부터 요 시스템 클락 슬립 이 부분, 이 13, 14, 15, 16, 17까지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메인 스레드 본인이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있는 다른 스레드한테 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13, 14, 15, 16, 17을 아까 스레드에 만든 어느 메소드 안에 넣어주면 좋겠다. run 메소드, 그죠? 스레드 내부에 꼭 있어야 하는 run 메소드 안에 넣어주고 그 스레드를 스타트 시키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코드로는 이제 여기 스레드 부분만 본다 그러면은 new thread, 예, 교과서는 이렇게 익명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쵸? new thread 안에 run이 있고 그 안에 아까 얘기한 for문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에요, 그쵸? 예, PB1만 여기는 set progress 해서 PB1의 get progress에 더하기 2 해서 시스템 클락 슬립 해주고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run 안에 들어있어요. 그쵸? 그리고 익명으로 스레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start 이렇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었네요. 이번에는 이제 PB2도 네, 이번에는 PB2의 get progress 아까랑 조금 다르게 했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일씩 증가시켜주게 해서 스레드를 start 시켜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코드를 직접 보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원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쵸? 예, PB1에 set progress 해서 PB1 get progress 한 거에 이식을 증가시켜주고 system clock sleep 해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동작하게 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면 자, 제가 이렇게 스레드 시작 눌렀어요. 그쵸? 예, 눌렀는데 반응이 계속 없어요. 그쵸? 똑깍 가지를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훅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만큼 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까 스레드 코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여기 보면 요 모양이죠. new thread run 안에 이 부분에 작업할 내용을 넣어주고 스타트 시켜줘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작업을 코딩할 부분이 어디다? 네, 이 폼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코멘트로 처리하겠습니다. 코멘트로 처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스레드를 조금 만들어 놨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만드는 걸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서 코멘트 놔둔 걸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레드를 만들 때는 여기 코드를 다시 보면 new thread 안에 run을 override 시켜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new thread 자, 여기 이제 생성을 해주고 익명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스레드를 만들어서 요 스레드에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점 스타트 시켜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형태를 미리 갖추어 놓아도 되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오버라이드 시켜줘야 될 게 예. 자 여기 보면 런이 있어요, 그렇죠? 런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런 안에서 해줘야 될 게 요 폼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요만큼이 필요하다. 지금 교과서랑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만 스레드 PB1, PB2를 조금 교과서에서는 PB2를 따로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그쵸?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PB1만 넣고 또 스레드 하나 더 만들어서 PB2만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저는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온클릭 안에 포문에 이렇게 해서 시스템 클락 슬립해서 PB1, PB2를 이런 식으로 0.1초마다 자고 즉 일정 값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동작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 안에 런 안에 그 부분을 넣고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스타트.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도 가능하다. 따로 요 메소드 우리 지금 요 onCreate 바깥이나 여기에 메소드를 새로 on my thread extend thread라고 하고 요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만 해주면 될까요? 그러면 run 안에서는 여기만 해주면 되겠죠. run 요 onClick 안에서는 이렇게 thread my thread th new thread thread start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바로 thread 만들고 스타트 시켜준 거고. 자 그러면 요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스레드 스타트 시작 누르면 이렇게 지금 가는 것이 보이죠. 이 친구보다 조금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아까처럼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스레드의 필요성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게임 같은 뭐 이런 테트리스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똑똑똑 일정 시간 간격으로 테트리스가 밑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 그렇죠? 한꺼번에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스레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근데 이 스레드가 이게 이제 자바에서 말하는 스레드인데 이 스레드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 적용할 때 이거는 다행히 이 프로그레스 바에는 얘가 스레드가 먹히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문제를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예제는 교과서 13-13에서 이렇게 뷰하고 뷰를 이제 프로그레스 바 여기 보면 네, PB1, PB2가 있고 버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텍스트 뷰가 두 개 있어요. 그쵸? 네, 요렇게. 그래서 텍스트 뷰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이 하나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new on click listener 그 다음에 onClick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그 익명으로 스레드를 만들고 여기에 바로 런 안에 바로 넣어주는 형태였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따로 클래스 mythread, extend thread 하고 안에 런이 있고 그 다음에 런 안에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포문으로 넣어줬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교과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에요. 조금 변형해서 그 다음에 이제 thread 1.start 이렇게 한 것이 앞에 우리가 했던 자 여기서는 보면 여기 네, 앞에 이렇게 그쵸? 네, onClick 안에 new thread 하고 thread가 여기 끝날 때 start한 요 모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네, 요렇게 그쵸? 네, thread 클래스 따로 만들어주고 네, 요렇게 그리고 onClick 안에는 thread 블라블라 뉴 스레드 스타트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실행을 하면 오류가 날 거예요. 여기 보면 pb 런 안에 해주는 게 100보다 작으면 이렇게 이제 원래 프로그레스의 값에다가 프로그레스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시켜주는데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화면이 닫혀버리거나 하는 오류가 생길 겁니다. 네. 자, 여기 선생님이 일단 스레드 시작을 한번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예.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스레드 내부에서 메인 스레드의 UI, 위젯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스레드는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어떤 스레드 내부 런 주로 메소드 안에서 메인 스레드의 위젯을 변경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쵸? 그리고 지금 프로그레스 바는 변경이 되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뷰에서 셋 텍스트 해서 요 텍스트 뷰 하나 있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죠. 여러분이 그래서 멀티 스레드로 지금처럼 작업을 할 때 만약에 각 스레드가 UI를 업데이트하게 하면은 이러한 이제 교착 상태나 뭐 데드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메인 스레드에서만 UI 업데이트를 허용하게 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자바에서 배운 핸들러와 같은 것 핸들러 클래스, 스레드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핸들러 클래스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좀 간편한 방법인 자 여기 보면 UI 스레드라는 것을 한 번 더 입혀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위젯을 변경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메인 스레드 말고 일반적인 스레드는 내용을 계산하는 것만 허용하며 화면의 위젯을 변경할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앞에 내용을 이제 조금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실행이 되지 않는 걸 봤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3-12에는 XML 코드로 이렇게 이제 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레드 안에 런만 넣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하던 거에서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작하지 않음. 지금 우리가 본 결과가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3-13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UI 스레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run을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run on UI 스레드 안에 런어블을 넣고 런어블 객체를 만들고 다시 런을 해주는 뭔가 뭐 싸고 또 싸는 느낌, 뭐 안전을 위한 우리가 뭐 포장을 할 때 뭐 뭔가 소포를 보낼 때 안전하기 위해서 싸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런 안에 그냥 런이 들어가면 되는데 스레드 안에 그쵸? 그것을 다시 한번 런은 UI 스레드 new 런어블 안에 런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포장을 한 번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요 것만 보면 뭐 스레드 런 그 안에 또 런온 UI 스레드 런어블 런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핸들러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 핸들러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간편한 방법입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이제 코드를 고쳐보면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되냐면은 이렇게 런 안에 우리가 보통 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는데 런 안에서 다시 포문을 써주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요 해야 할 동작 자체만 다시 어디에 넣어준다? run on UI thread 안에 new runable 안에 run에다가 넣어준다. 네. 자, 그래서 여기 UI를 건드리는 이 부분만 넣어준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부분을 넣어줘야 돼? 런으로 들어갈 부분이 통째로 바뀌면 좋은데 런 안에 for까지 그대로 들어가고 자 UI를 포함하는 이 부분만 run on UI thread 안에 다시 new runnable 안에 run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그리고 밖에 시스템 클락 슬립은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뷰를 핸들링하는 뷰를 컨트롤하는 부분만 이렇게 넣어준다.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 코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선생님 말처럼 굉장히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스레드 안에 런 넣고 그 안에 원래 있어야 될 폼은 넣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뷰를 컨트롤할 부분만 run on UI thread new runnable lab의 run. 네, 자, 이 코드는 조금 샘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바꾸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바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뀔 수 있게 new thread 익명으로 만들어주고 스타트 이렇게 했죠. 그쵸? 선생님은 교과서는 여러분이 보고 한번 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이제 my thread extends thread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 run이 있고 자 for문이 있고 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두 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어디로 감싸게 해줘라? run on UI thread 내부로 넣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조금 확장을 시켜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뉴스레드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폼은 안에서 run on 자, run 하니까 run on UI thread가 벌써 나와요, 그쵸? run on UI thread가 나오고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게 new 러너블이에요. 그쵸? new 러너블 객체를 또 만들어야 되죠. 러너블 자동으로 러너블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쵸? 요 런 안에 뭐를 넣어주면 된다? 요 두 줄 해야 될 거 뷰에 대한 것만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하는 거 잘 봤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 포문에서 시스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뭐 간격을 띄울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조금 볼 수 있게끔 들여쓰기를 하나 더 나가야 하나요? 아니죠.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스레드에 런이 있는데 그 안에 원래 for와 그리고 폼은 하나와 시스템 클락이 있었어요. 그쵸? 폼은 내에 그렇죠. 폼은 내에 이렇게 요 두 줄과 시스템 클락이 있었는데 이 두 줄이 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감싸게 해놨다? run on UI thread 안에 new runable 하게 되면 자동 완성으로 내부에 또 run이 뜨죠. 그쵸? 요 안에다가 넣어줬다.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 앞에 방법 중에서 요 방법으로 지금 해본 것이죠. 네.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이제 new thread를 바로 들어가야 될 자리에 thread가
스타트 돼야 될 자리에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 시켜주고 안에 런이 있고 그 안에 다시 run on UI thread, new runnable 안에 이 두 줄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시스템 클락 슬립을 해준 거고요. 네, 이렇게 조금 선생님은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 필요한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줬다? 버튼 클릭할 때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은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줄을 뭐가 감싸게끔 UI, run on UI thread가 감싸게끔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요걸 이제 누를 때 그냥 멈춰버렸죠. 그쵸? run on UI thread를 쓰지 않을 때는. 자, 이제는 하게 되면 이렇게 2번 부분은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1번만 이렇게 진행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프로그레스 바와 시크 바가 있고 그쵸?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프로그레스 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는 왜 필요하다? 예, 우리가 여기 시스템 클락 슬립 같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단계별 진행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훅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 my thread, thread를 상속한 thread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run을 사용하면 된다. 자, thread에 run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thread를 만들면 스레드 만든 거에 스타트를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메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대로 여기 메인 액티비티예요. 그쵸? 예. 메인 액티비티의 onCreate 안에서 메인 스레드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 run이 있고 그 안에서 for문이 있고 요 두 개를 진행하고 시스템 클락 슬립을 써서 일정 간격으로 스레드가 돌게 해놨는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중요해요. 그쵸? UI를 다른 스레드에서 고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생 안 하는 것을 하나 보긴 했지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반복될 부분을 다시 한번 감싸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죠. 어떻게 감싼다? run on UI thread 안에 runnable run. 이제 run on UI thread를 만들면 이 뒷부분들은 자동으로 완성되어 나가죠.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 할 부분만 view, 예, UI 부분만 그 내부에 포함해서 돌려주면 된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핸들러나 이런 것을 써서 조금 더 코드가 복잡하게 다른 클래스를 활용해야 된다. 메인 스레드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레드와 UI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 목요일은 대면 수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네,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